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시대 이한영입니다. 워낙 주말 라이브를 진행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주말 라이브는 진행하지 못하고요. 간단하게 혼자서 녹화를 하고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 2월 28일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한국 시간은 3월 1일이지만요. 2월 마지막 장은 그나마 이번 한 주간 정말 어려웠던 한 주간이었는데요. 막판에 급반등하면서 일단은 다소는 좀 위안이 된 채 마감됐습니다. 오늘 미국 주시장이 있었던 일, 그리고 급락해서 다시 또 급반도로 돌아선 계기,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엔비디아나 뭐 테슬라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적정 주가를 확인하는 법, 아주 초간단으로 확인하는 법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다우지수는 1.4%, S&P는 1.6%까지 올라갔고요. 나스닥도 1.63%. 그러면서도 보시다시피 한때 또 오늘 새벽 1, 2시, 3시 그 정도까지 많이 했었는데 급반등하면서 출발했고요. 이때 있었던 일은 또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운운까지 나왔잖아요. 오늘 아시다시피 미국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까지 해서 백악관에서 만나서 서로 뭐 고성까지는 아니지만 뭐 거의 막말 수준까지 나왔었는데 여하튼 그래도 해결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입니다. 2월 들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아쉽지만 결국은 마이너스를 끝났고요. 마지막 날 그래도 하락폭을 다소는 진정된 채 마감됐습니다. 오늘 하루 보면은요. 오늘까지 보면은 2월 28일까지 보면 지수를 나타내는데 최고가 대비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인 3.9%, 나스닥은 6.58%, 나스닥 100은 5.82%. 그러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다고 걱정된다면 큰일 났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S&P 오늘 현재 마이너스 3%밖에 안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주 수요일이 사상 최고가였고요. 나스닥 100도 지난주 수요일 날이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각각 2월 19일 날 사상 최고가였고요. 러셀 2000은 고점 대비 11.83%.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이번에 맥시멈 드로우다운 이번에 고점 대비 어느 정도 떨어졌느냐 그림으로 계산해 놨는데요. 4.6%가 어저께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장은 5%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공포를 느꼈던 것이 S&P 500이 되겠고요. 나스닥은 작년 10월, 12월 16일이었는데요. 그때 이후로 보면 8.8%까지 지금 떨어졌던 것이 어저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나스닥도 10%가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스닥이 100%, 나스닥이 이렇게 10% 떨어져도 꽤 많이 있는데요. 이번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서의 오늘의 급반등 성공 트럼프 젤렌스키가 막말이 오갔는데 결국은 그날 그래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막말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He is gambling with the world war third. 뭐 3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에서 너는 말이야 지금 세계 3차 세계대전 대 갬블링 하는 거냐 얘기했겠고요. 헨스 부통령은 또 이랬어요. 너 지금 도대체 미국 미드 앞에서 우리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 막말하는 거냐? 너희들 말 조심해. 딱 그런 얘기였겠어. 존경심에는 일도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약간 고성이 오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했었는지 45분 동안 있었는데 뭐 엄청나게 뭐 싸웠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뭐 외교도 모르고 아무 막말이 났는데 이게 딱 생방송으로 다 잡혔거든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신 뭐 뉴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고 주가 확 아까 훅 떨어졌는데 벌써 전략가나 이런 사람들은 월드워 3 3차 세계대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니저크 턱이 벌러질 정도로 그냥 너무 흥분해서 겁먹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보면 겁먹은 사람은 매롱됐죠. 주가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음 주에 또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주시장에서는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나는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 전략가들이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PC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PC는 딱 예상 수준 나왔습니다. 예상 수준 전년 동기 대비 2.5와 각각 코어는 2.6이나 딱 예상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은 걱정할 것은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그 이상이 나올 걸 걱정했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탑리는 이거보다 떨어질 거라고 물론 지난달보다는 약간 내려갔는데 탑리는 이걸 계기로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게 탑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거 보시면 지난달보다 조금 내려간 건 맞습니다. 이 자세한 얘기는 네이버 카페 MK로님이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카페 이미 MK로님이 정리해 주셨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요. 스펜딩 자체는 0.2%가 줄어들었어요. 정체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자체는 좋은 건 아니죠. 좋은 건 아니죠. 인플레이션과 관세 정책 때문에 약간 좀 소비 위축은 있는데 여하튼 개인의 소비는 0.2%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서 고용시장도 약간 둔화되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 지금 하나 보시면 GDP 나우 있죠. 어틀랜타 연방은행에서 하는 GDP 나우 예측치는 요번에 지난주 대비 지난주에는 플러스였는데 이번 주에는 마이너스 1.5%로 떨어졌어요. GDP 마이너스 1분기 GDP 지금 1.5까지. 그래서 이런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없다?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거 원하시는 분은 구글에다가요. GDP 나우라는 치면 됩니다. GDP 나우. 그러면 딱 요 화면이 나옵니다. GDP 나우 모델이 지난주에는 2.3에서 2.3% 플러스에서 요건 마이너스 1.3. 이거는 계산으로 나오는 거예요. 계산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이 좀 많이 감소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은 필요하신 분은 GDP 나우 들어가서 원본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 그래프 왜 빨간이 하는데 이건 어저께 겁니다. 어저께 히트맵이 이렇게 안 좋았다. 썰렁썰렁했고 어저께도 금융주나 요런 계속 요런 쪽이 좀 살아 있었잖아요. 오른쪽 왼쪽 뭐 이런 쪽 오른쪽 상단 하단 왼쪽 하단 정도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IT랑 성장률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건 오늘입니다. 오늘은 거의 다 플러스나 거의 다 초록색 번쩍하죠. 오늘은 이랬다. 다만 이것도 장중에는 마이너스까지 갔다 플러스 왔어 했는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었다. 딱 보시더라도 이런 쪽 좋죠. 여전히 좋죠. 이런 쪽이 또 많이 회복했죠. 코스트코는 많이 회복했고. 요전에 은근히 최근에 계속 강한 게 요점인데 요쪽. 제약주 이런 쪽이 계속 강하고. 이런 쪽 여러분 잘 안 보시지만 증권사나 이런 쪽 증권사라든가 그런 거래에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거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주간 단위로 보면 딱 이런 흐름. 주간 단위 보면 여전히 IT라인 쪽이나 IT나 커뮤니케이션 쪽이 매롱이고 나머지는 그래도 선방이 있는데 워낙 이번 주에 요게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렇고 이번 주에 아마 가장 강한 것들은 딱 눈에 뜨더라도 벅스에스웨이가 무려 7%. 아마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 아닐까. 그리고 그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 레이션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뭐 사상 최고가거든요. 방위산업 주식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 한번 나중에 같이 한번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그세븐 주식이 이번 2월 달은 보면 최악의 한 달이었죠. 2023년 9월에 4.7% 떨어진 거에 이래서 9%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그세븐 최악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은 반등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2월에 9%, 8-9%가 떨어진 한 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 3.9% 올라갔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오늘의 메인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 현재 주가는 다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주가, 목표 주가는 증권사에서 12개월 예상 실적을 얘기하는 것들이 목표 주가입니다. 평균적으로. 적정 주가는요. 다양한 금융기관도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팩트셋이라든가요. 모닝스타, 그리고 순수한 어떤 신용기관 이런 쪽 그리고 학계에서 쓰는 겁니다. 페어밸류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미국의 아모다라는 교수 있잖아요. 그런 교수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페어밸류가 뭐냐 하는 거는 그런 연구기관이나 모닝스타에서 그런 것들이 자기는 어떻게 다느냐. 대부분 이제 순현금 흐름을 쪼개갖고 그것들의 그 밸류를 갖다 줘갖고 밸류에이션을 갖고 디스카운트하는 모델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개인은 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박사들 하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적정 주가를 어떻게 찾느냐.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의 구글에다 딱 치면 나오는 것들이 있고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가장 최근에 발표된 건데 공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닝스타는 유료를 보는 거기 때문에 유료인 건데 자기네가 공개하는 뉴스가 있으면 보여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딴 거를 찾아야 되는데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것 중에 쉬운 것은 모닝스타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딱 엔비디아 페어밸류라고 치십니다. 페어밸류라는 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페어밸류라고 치면 오늘 여러분 누구나 다 쳐보세요. 엔비디아의 페어밸류라고 치면 이렇게 $130라고 딱 뜹니다. $130. 그리고 관련된 뉴스가 있으면 뉴스를 딱 뜨면 구글에서 딱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걸 딱 들어가면 엔비디아의 페어밸류는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0. 그리고 요 기사를 찾아 들어가면 왜 $130를 했는지에 대해서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면 여러분 주어서 팔란티어도 90달러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거 100% 나오는 건 아닙니다. 100% 나오지 않고 가장 웬만한 것들을 찾아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요 모닝스타에서는 어떻게 페어밸류를 찾는지 다시 말해서 또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쉬운 방법은 영문입니다. 키움증권 영문에 글로벌 영문증권 글로벌 있잖아요. 제가 저는 모바일은 잘 모릅니다. 영문 글로벌 이거는 고객이 아니건 이거는 사실 상관없지 하면 되니까요. 뭐 그 기본 회원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문인데 영문에 보면 2630 메뉴입니다. 2630 메뉴 들어가시면 딱 치면 됩니다. 엔비디아라고 치면 여기는 오늘 2월 27일자인데 아까 거는 조금 업데이트가 늦은 거죠. 100% 그냥 매일매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차트가 깨질 수도 있지만 적정 주가 환율이 보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오늘 현재 114달러인데 적정 주가 2월 27일자로 121.32달러라고 보시면 되죠. 요거는 키움증권에서 하는 거냐나 키움증권도 모닝스타에서 사와갖고 데이터를 받아갖고 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싸다.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적정 주가는 공시지가 같은 거, 아파트의 공시지가 같은 거. 그래서 대부분의 성장주는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위에 있고 목표 주가보다 아래에 있는 게 현실인데 간혹 가다가 성장주들도 여러분 좋아하시는 것들 현재 주가보다 훅 아래가 있는 게 있어요. 간혹 있습니다. 2022년 말에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좋아하는 주식이 전부 다 적정 주가가 한참 아래로 그러니까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아래로 와 있는 적이 있는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저는 안 찾아봤는데 알파벳 한번 찾아보십시오. 알파벳이 지금 현재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상당히 아래에 있을 겁니다. 고족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가장 정확한 거는 모닝스타에 직접 화면에 들어와서 보이는 건데 그거가 우리가 공개한 유료니까 우리는 접근하기 어려우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닝스타에 아니면 그냥 알파벳 페어 밸류라고 치시고 구글에 들어가서 아니면 그냥 쉬운 것들은 이런 것들로 찾아보시면 되겠죠. 숫자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도 오늘 좀 반등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 170달러 오늘도 1% 올라갔죠. 큰 재미없죠. 애플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지금 이 740, 50 갔다가 지금 670 갔다가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젠가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마 엔비디아가 3조 이하로 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밀려서 그저께인가 3위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엔비디아가 어제 오늘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는 차이가 거의 없는 수준까지 왔다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9월 이후 작년 9월 이후 최악의 한 주 엔비디아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빅테크의 반등을 주도를 못했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UBS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런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뚜렷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6,600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타링 넘어가겠습니다. 금융시장 전반적인 흐름 보겠습니다. 금리가 오늘 약간 내려갔습니다. 4.232%. 그럼 PC에 대한 안정된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죠. 달러인데스는 여전히 관세 그리고 3차 세계대전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달러가 또 훅 올라가는 모습. 문제는 달러 원인데요. 1461원까지 오늘 또 치솟았습니다. 1460원대.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도 많이 팔았다가 하죠. 뭐 그런 영향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금은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금은 4, 5일째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특징주.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던 거 보여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퀄리티 있는 고품격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바로 그거 있죠.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벅셔 해스웨이 사상 최저가 이번 주에는 7%가 올랐고요. 오늘도 2% 정말 대단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은 마이너스 0.2% 좀 모처럼 줄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소비 자체는 계속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소비하고 저도 소비하고 오늘 주말에 가만 집에 계서 아무것도 안 하신 분 제외하고 뭐라도 소비하실 거죠. 뭐로 소비하시겠습니까? 꼬지 지갑에서 동전 찾고 돈 주가 현금 찾아서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 카드 쓰시죠. 비자 사상 최저가 축하드리고요. 마스터카드도 볼까요? 마스터카드도 사상 최저가 축하드립니다.
코스트코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1,050달러 조금 못 미쳤습니다. 월마트도 반등을 이번 주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CME요. CME, CBOE, IC 이런 거 좋다고 그랬습니다. 증권 거래와 관련된 유관기관, 팩트셋 이런 것도 다 상장돼 있습니다. CME, IC 거래소죠. 뉴욕 증권 거래소. 여러분들 거래 많이 하시잖아요. IC, 나스닥 이런 거 다 비슷한 애들입니다. 맥켓슨이죠. 맥켓슨 약국 유통에 상당히 좋은 회사라고 말씀드려요. 사상체육가입니다. PGR,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전 세계에서 10년 연속으로 매년 주가가 올라간 주식은 달랑 3개밖에 없습니다. MSCI 1500이라는 글로벌 15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의 큰 1500개 주식 중에서 매 10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올라갔던 주식은 프로그레시브 코퍼레이션, 또 하나가 트랜스타임, 또 하나가 캐나다 회사입니다. RTX 대표적인 무기 회사죠. 방위산업 회사인데 레이션 테크놀로지인데요. 또 사상치효과 같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도 사상치효과, 청소회사입니다. 청소회사. 네, 리퍼블릭 서비스 다 마찬가지입니다. ETF로도 충분하다. 물류, 유통회사이죠, 물류. 소매회사가 약간 쉬었었는데, 월마트 이후에 다시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RTH. AOA는 주식 8, 채권 2,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분산 투자, 거기다가 채권, 그리고 전 세계 주식이 한꺼번에 아우러져 있는데요. 사상치효과 80달러인데 78달러, 이거 1달러 차이입니다. 분산 투자, 세상에서 가장 쉬운 분산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USMV, 그러니까 주가만 보면 모멘텀 주식이 있는 반면에 변동성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상당히 적은 것만 갖고 와. 난 시장 움직이는 거에서 변동성이 없는 것들 갖고 와 싶다. USA Minimal Volatility Factor ETF, USMV 거의 사상체육가 한 1센트 모자랄 것 같습니다. MGK 세상에서 가장 큰 초대형 기업들, 미국의 초대형 기업은 한 60여 개만 갖고 있는 건데요. 이번에 떨어졌죠. 그 형님들 떨어지니까요. 아마 또 반등을 오늘 좀 했습니다. 오늘 1.8% 올라갔고요. 테크비, ARKK 6개의 그런 성장 팩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테크비도 오늘 좀 반등 시도했지만 이번 주에 상당히 재미없었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무기회사, 방위산업, 미국의 방위산업, 우주, ITA 기억하시죠? 올주 다시 또 사상체육과에 초근접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증권이라든가 거래소 관련된 유관기관 모아놓은 거 기억하시죠? IAI 볼까요? IAI도 오늘 좀 반등했습니다. IAI 일반적 금융주랑 똑같고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는 소프트웨어 주식으로 중심된 IGV 이번 주 좋지 않았죠? 당연히 이것들도요. IGV도 오늘 좀 약간 반등을 시도했습니다. 다음은 핸드폰에 저장할 그림 몇 장만 보고 오늘 주말 특별히 보내드리는 굿모닝 미즈니 녹화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저장할 그림이 되겠는데요. 꼭 이 그림을 여러분들 꼭 이 그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드리면 가장 중요한 그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맥시멈 드로우다운. 사상 최고가 대비 그 연중 최고가 대비 얼마만큼 떨어지냐는 것인데요. 평균적으로 미국은 항상 고점 대비 매년 연평균 14.1%가 고점 대비 떨어집니다. 14.1%. 근데 이게 작년과 재작년은 그렇지 않았죠. 재작년에 마이너스 10%가 최대였고요. 작년에 마이너스 8%. 요 점은 마이너스 34, 49%도 있고 34%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맥시멈 드로우다운입니다. 그래서 14.1%라는 건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14.1% 이상 떨어지면 약간 고민할 필요 있죠. 약간 시장 평균보다 더 떨어지는 거 하지만 14.1% 안에 있을 때는 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굿모닝 미즈 라이브 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늘상 있는 겁니다. 늘상 있는 거.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번 장은 근처도 안 갔다는 얘기죠. S&P 500이 어저께까지 고점 대비 4.6% 떨어진 게 답니다. 평균이 14.1이에요. 4.6 갖고 너무 흥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바쁘신 분만 흥분하시면 되겠죠. 굳이 흥분하려면 옆에 사람들이 하라 그러세요.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 미주미 보신 분들 너무 고민하지 말라 그럽니다. 고민해서 될 것도 아닙니다. 지금요. 다음은 나스닥은 좀 큰데요. 나스닥은 8.08% 떨어졌다. 다시 한번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보여드렸던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1월 달은 강하고 플러스 나고 2월 달은 떨어지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higher January and lower February. 이거 common입니다. common. 늘상 있는 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땠느냐? 3월 달에요. 평균적으로 1%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10개월 동안은 한 10% 올랐고 연간을 보면 12% 올랐고 그냥 평균이랍니다. 평균 정도 올라간 부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너무 우울하고 흔했던 일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흔했던 일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첫 번째 대통령 임기 이번에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실제는 두 번째지만 이번에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임기 아닙니까? 이번에 이 어찌 됐건 대통령 선거 이후 그 직후에 한 분기, 직후의 한 분기는 늘상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 재미없었던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월도 지금 선거 있던 그 다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결론은 don't panic. 걱정해서 우울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게 이거죠. 선거 다음에 첫 번째 선거 다음에 1분기는 고작 상승률이 0.1%였다. 예. 그리고 상승 확률은 55.6%에 불과했다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딱 이렇다. 그래서 이게 늘상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연간 그런 흐름 보여드렸잖아요. 2월 상승까지 올라가고 2월 하순 3월 한 10일까지 따르고 그 다음에 반등 시도하는 거. 통계일 뿐이고 이것도 다 통계일 뿐이지만 늘상 있었던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번에 고작 4.8% 떨어졌습니다. 어디에 해당됩니까?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 해당되죠. 이거는 늘상 있는 일이야. 늘상. 한 달 반 만에 2달에 한 번씩 늘상 있는. 지금도 딱 그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상황이에요. 5% 일어나는 거 떨어지는 거 1년에 4번 있습니다. 4번. 3-4번 있는 거야. 7번. 3-4번 있는 거야. 10% 하락? 지금 너무 없어서 걱정입니다. 지금요. 재작년 10월에 하고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주가 너무 떨어진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늘상 있는 일이다. 오늘 같은 날도 이번 한 달 같은 일도 이번 분기도 늘상 있는 일이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고 오늘 여러분들 시키게 되시면 적정 주가 뭐 글로벌 영문 깔아서 해보셔도 되겠고 아니면 그냥 구글에다가 웬만한 종목들에 대한 설명 나올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꼭 적정 주가 됐다고 이하라고 해서 주가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 주가는 장기적으로 좀 좋았더라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굿모닝 미주는 딱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월 화요일이죠. 월요일 날은 다 우리나라 노는 날이니까요. 월요일은 방송 없겠고요. 화요일 날 오전 7시 15분 굿모닝 미주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아무것도 없이 들어갑니다. 끝.